최재형의 계획은 러시아 국경을 넘어 한반도로 침투하는 국내 진공작전이었다. 최재형은 의병들을 100명 내외의 소규모 부대로 나누어 두만강 일대로 향하게 했다. 1908년 7월 7일 의병들은 일본 수비대의 경비가 취약한 지점을 공격, 러시아의 국경지대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인다. 러시아 국경 수비대는 7월 15일 다음과 같은 보고를 한다. 한인 의병 부대는 경흥시 외곽과 두만강 상하류에 있는 일본군 초소와 소규모 부대들을 모두 격파했다. 의병들은 곧이어 국내 진격에 나선다. 회령 인근 전투에서 당시 일본군은 100명에 이르는 사상을 입은 데 반해 의병들의 피해는 부상 4명에 그쳤다. 항일 의병의 놀라운 변화, 그 핵심은 최재형의 무기 지원이었다. 최재형은 러시아 군인들로부터 최신식 무기를 들여왔던 것이다. 최재형은 과연 어떤 무기들로 의병들의 전투력을 향상시켰을까? 러시아 함대 창설 300주년을 맞아 세운 요새 박물관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다양한 무기들이 전시돼 있다. 이곳에 1900년대 초에 쓰인 러시아의 대표적인 총기가 전시돼 있다. 바로 모신 소총이다. 모신 소총은 2차 세계대전까지 사용될 정도로 당시 러시아 육군의 주력 소총이었다. 4kg대의 비교적 가벼울 뿐만 아니라 유효 사거리는 550m에 달해 당시 일본의 주력 소총인 38식 소총에 비해 앞섰다. 그렇다면 최재형은 러시아의 주력 소총을 어떻게 구했을까? 당시 러시아는 러일 전쟁에서 패해 일본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최재형은 그런 러시아 군인들을 설득해 심정적인 응원을 이끌어냈던 것이다. 국내 진공작전의 활약상을 보여준 러시아 항일 의병의 배경엔 최재형이 있었다. 최재형은 러시아 군사물자까지 끌어와 의병에게 조달할 만큼 그야말로 러시아 지역의 큰손이었습니다. 동의회가 필요한 상당한 금액의 군자금도 최재형의 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재형은 함경도 노비의 아들이었습니다. 러시아로 이주한 계기도 1860년대에 발생한 함경도 지역의 심한 기근으로 인해 굶어 죽지 않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런 그가 어떻게 항일 의병 부대를 이끌 수 있는 힘을 키웠던 것일까요? 1869년 당시 10살이었던 최재형은 형과 아버지를 따라 고향 함경도를 떠난다. 삼엄한 국경 경비를 피해 두만강을 건너 중국 훈춘으로 그리고 다시 러시아의 지신허로 이어지는 장정의 길이었다. 지신허는 1860년대에 정착한 초기 한인 이민자들이 세운 마을. 그러나 지금은 1937년 스탈린에 의해 한인들이 강제 이주되면서 그 자취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런데 눈밭 사이 눈에 띄는 무언가가 있었다. 예. 연자 방아였다. 몇 년까지는 여기 9개 있었어요, 방아가. 그런데 지금 작년까지는 3개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겨우겨우 이거 하나 찾았잖아. 자꾸 실어 내갑니다. 장식하느라고. 더 이상의 흔적은 없을까 민가를 찾아봤다. Проходите, Наташа. 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вот вы в Тизенхэ один живете? Постоянно один. 예, 혼자서. 시지코프 씨는 밭에서 발견한 한인들의 흔적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Вот это корейский плуг. 쟁기였다. 아 이게 이제 여기다 예 맞아요 소 쟁기 예, 예. 예 호미, Корейская мотыга. 호미, 홈이구나 호미. 예 홈이 이렇게 한인들은 조선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이곳 땅을 일구며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초기 정착민들이 이곳을 찾았을 때는 거의 황무지에 가까웠고 이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은 눈물겨웠다. 영국의 지리학자인 이사벨라 비숍은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에서 당시의 이곳 상황을 절대 빈곤이라 표현하고 있다. 배고픔을 참을 수 없었던 최재형. 결국 지신허에 도착한 지 2년 만인 12살에 가출을 하게 된다. 얼마나 걸었을까? 최재형은 하루 종일 걸어 포시에트 항구에 도착했다. 인근에서 가장 큰 항구였다. 배고픔과 피곤에 지쳐 잠이 든 최재형을 발견한 사람은 표트르 세면오비치라는 러시아 선장이었다. 선장 부부는 최재형을 친아들처럼 귀하게 기른다. 특히 선장 부인의 극진한 사랑을 받아 러시아어뿐 아니라 문학과 과학 등의 서양 학문까지 배우게 된다. 또 최재형은 선장과 함께 여행하며 세계 정세를 익혀나갔다. 그가 6년간 항해한 경로는 무려 2번의 세계 일주에 해당하는 거리다. 그리고 그의 나이 18살이 되었을 때 최재형은 헐벗고 굶주린 소년에서 유식한 인텔리가 되어 있었다. 그 최재형의 하나의 가장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는 최재형이 그 러시아 학교에 입학한 최초의 그 한국인이라는 점입니다. 즉 최재형은 이제 그 러시아 학교 입학을 해서 러시아어를 처음으로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가 우연한 기회에 모스크바라든가 상트피터스부르크라든가 이런 지역을 또 다녀왔고 또 러시아인과의 어떤 여러 가지 접촉 속에서 언어에 굉장히 탁월했기 때문에 그러한 언어를 배경으로 하고 러시아 극동문서 보관소에는 최재형의 러시아어 실력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다. В нашем архиве сохранился единственный документ, который написан рукой Петра Семеновича Цоя. Судя по этому документу, мы можем говорить о том, что Петр Семенович достаточно хорошо владел русским языком. 러시아 정부에 보내는